네, 예비 고3 친구들과 예비 고2 친구들 22번까지 오시느라 물론 다 보시진 않으셨겠죠, 그쵸? 다 보셨어야겠죠. 네, 22번까지 정말 열심히 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예, 이제 22번 문제가 공통 영역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지 않았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 조건은 되게 심플해요. 조건이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라고 나와 있고요. fk-1 곱하기 fk 플러스 1이 0보다 작답니다. 그런데 이걸 만족하는 정수 k가요. 존재한다 그랬으면은 정말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일까? 일단 뭐 이런 생각은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간격이 2구나.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k-1이랑 k 플러스 1이 극값 위치가 돼서 전 처음에 이거를 접근을 이렇게 해보려고 좀 해봤었거든요. 얘가 이런 모양이 되지 않았을까. 여기가 k-1 여기가 k. 제가 보기엔요 출제자가 좀 이런 비율관계를 자꾸 쓰게 하는 함정을 유도해서 문제를 못 풀게 하려고 일부러 유도하지 않았나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문제를 접근했을 때는 저게 극값의 위치 간격이 2가 되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일단 지금 문제 조건 보시면요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인데 프라임 값이 전부 다 지금 음수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감소하는 구간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극값 두 개를 갖는 모양이 될 수밖에는 없을 텐데 이런 모양이 되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첫 번째 모델로요. 근데 이 모델은 애당초 처음부터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되냐면은 간격을 두 개로 잡았을 때요. 내가 0의 위치를 어디로 잡든지 간에 무조건 두 개를 잡게 되면은 부호가 벗어나는 게 무조건 이쪽이나 이쪽 기준으로 하나 이상씩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그쪽에 하나는 무조건 생기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정수가 한 개씩은 생긴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일단 이 모델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좀 설정을 했던 모델이 뭐였냐면은 그래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자 모양은 좀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짠.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 끝나서 지금 제가 긴장이 풀렸나봐요. 이렇게 잡아놓고요.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처음에 이렇게 한번 잡아봤었거든요. 또 그 다음에는 간격을 2로 잡으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요 간격을요.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잡는 거죠. 여기 간격을 1로 잡아두면은 되지 않을까? 근데 이 모델도 안타깝지만 실패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잡아놓고요. 그러니까 제 시행착오로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뭔가 접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비율 관계를 써보려고 했더니 그거는 일단 안 되더라고요. 이 모델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도대체 이 문제의 실마리를 어떻게 풀 것이냐라는 건데 자 일단 이 조건을 왜 줬는지 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거를 도대체 왜 준 거지? 왜 줬을까? 자, 3차 함수 모양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볼게요. 두 개를 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렸는데 마이너스 4분의 1이 지금 이분계수가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그래요. 대충 뭐 한 뭐 요렇게
음수가 되는 부분이 이렇게 있겠네요. 그 다음에 f 프라임 4분의 1도요. 마찬가지로 음수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일단 0이 확실하게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여기. 이게 f 프라임 4분의 1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똑같이 줬으면은 당연히 0,0을 지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0의 위치가 지금 변곡점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0이 변곡점이 된다라는 건 알 수가 없지만 확실한 거는 0이 어딘가에 일단 여기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가 0이었겠구나. 0이 어딘가에 여기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거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자 이제 하나를 잡아볼게요. 1이 만약에 1이 한 여기쯤에 있다 마이너스 1이 한 여기쯤에 있다고 잡아봅시다.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1이요. 이렇게 있다고 잡아볼게요. 이 모델을 갖고 1이 이렇게 있다고 잡아본다면은 부호 변화가 생기면 안 되니까 얘를 뭐 이렇게 잡아볼까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잡으면은 두 개 건너서 곱했을 때 어떻게 돼야 돼요? 두 개 건너서 곱했을 때 무조건 0보다 작은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호가 같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야 돼요? 부호가 같거나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1이니까 대충 한 여기쯤 잡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그래 얘네는 지금 x축보다 아래에 있으니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문제는 뭐야?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1을 이렇게 잡고요. 뭐 2를 뭐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0과 2를 잡았을 때요. 2나 3 쪽에서 무조건 여기에서 뭐 뚫고 지나가는 모델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근데 이걸 어떻게 특정을 하냐 문제를 봤을 때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얘를 그러면 두 칸씩 건너뛰게 되면 무조건 여기에서 이제 올라갔을 때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이제 3이 될 거고 여기가 2가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모양이 될 것 같은데 얘가 이렇게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은 마이너스 2가 된다고 했을 때 이런 모델도 가능할 것 같긴 하죠. 그쵸? 이렇게 잡았을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다 음수야. 음수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0인데 여기 레벨이 정확하게 뭔지 몰라요. 지금 이렇게 여기 레벨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 여기를 이제 x축이라고 잡은다 그랬을 때 요거를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얘를 이제 x축을 잡아요. 이렇게 그럼 이 x는 0에서의 값이 음수라고 좀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으면은 확실한 거는 얘네 곱했을 때 그러니까 얘네 두 개씩 곱할 때마다는 부호 변화가 생기지가 않는데요. 이렇게 두 개를 잡게 되면은 비율 관계상 얘가 무조건 삐져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이렇게 간격을 두 개를 잡게 되면은 그리고 이렇게 두 개를 간격을 두 개를 잡게 되면은 무조건 여기에서 부호 변화가 생기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모델은 안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일단 이 0이 뭔가 키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 0을요 어떻게 맞췄냐면은 이 0 기준으로 부호 변화가 생기는 기점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녀석이 0,0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이 문제는 정확하게는 못 풀고요. 대충 감으로 일단은 풀었거든요. 저게 원점이 되면 되지 않을까? 일단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 원점이 된다 그랬을 때요. 만약에 선차함수가 이렇게 꺾인 상태에서 이렇게 꺾여나가는 상태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간격을 내가 만약에 이렇게 2 기준으로 무조건 2씩 떨어진 걸 봐야 되니까 얘가 0일 때 얘가 마이너스이면 일단은 두 개 건너뛰었을 때 곱한 게 어떻게 돼요? 0은 안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얘가 확실하게 양수가 되고 그 다음에 두 칸 띄어져 있는 마이너스 한 값이 확실하게 음수로 떨어지기 때문에 곱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음수가 부호 변화가 일어나서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일단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럼 확실한 거는 마이너스 1이 여기 바깥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정수가 있으면 안 돼. 그럼 이런 모델이 되면요.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음수가 되고요. 0일 때 딱 값이 0이니까 두 칸 건너뛰어도 어차피 여기에선 0이 되고 이렇게 딱 건너뛰어서 두 칸을 곱하게 되면은 부호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곱했을 때 0보다 커지게 돼서 정수 K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에 만족합니다. 그럼 그 반대쪽도 볼까요? 반대쪽도 보면요. 이가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있었으면 돼 안 돼? 방금 모델처럼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정수 K가 단 하나라도 존재할 수 있는 컨덕지를 안 주려면은 여기 사이에서 무조건 정수가 0 이외에는 나머지 여기 근을 우리가 설정을 했을 때 근에 해당되는 값 기준으로 여기 사이에 정수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안 된다고요. 0 하나만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1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는 1을 기준으로 해서요. 1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럼 이렇게 잡게 되면은 두 칸 건너뛰었을 때, 자, 두 칸 건너뛰어 볼게요. 두 칸 건너뛰었을 때 어떻게 돼요? 0보다 커지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잡게 되면은 또 문제가 뭐가 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근이 두 개가 다 존재하게 되면은 얘네 두 개 때문에 슉 곱해지게 되니까 부호 변화가 생깁니다. 그럼 이 부호 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더 나왔어. 뭐가 되면 돼요? 두 개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런 모델이 되면 됩니다. 이런 모델이 되거나 아니면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딱 1이고요. 마이너스 1이 여기에 있을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1을 기점으로 해서요. 이게 한쪽만 근에 갖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이 사이의 근이 하나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의 근이 되도록 하거나 아니면 0과 1 사이의 근이 하나가 되고 나머지 하나 쪽에 마이너스 1이 근이 되거나 이런 모델을 그려주게 되면은 저 조건을 무조건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하는 정수 K가 존재하잖아요. 선생님 그러면요 이 모델은 안 돼요? 이 모델? 이게 둘 다 근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까? 되죠. 왜 안 돼? 근데 이렇게 해주게 되면요 최고차이 계수가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x 상승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거든? 그쵸? 자 근데 이 조건이 안 돼. 이 조건이 안타깝게도 y 프라임 미분계수로 하게 되면요 3x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데 마이너스 4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은 16분의 3 빼기 1이 돼서 마이너스 16분의 13이 되니까 문제 조건에 안 맞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 근이 될 수는 없어. 그러면은 이쪽에서 하나만 근을 갖던가 이쪽에서 하나만 근을 갖던가 그래서 나머지 한 근을 여기를 알파라고 두고요. 여기를 알파라고 둬서 이 모델과 이 모델 중에 마이너스 1과 1 두 근 중에 어떤 거를 하나를 더 추가로 가질지 이제 이 모델 두 개 중에 어떤 게 맞냐 이거를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뭘 이용해서? 이거 미분계수 조건 이용해서요. 나도 이 문제 보면서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거 분명히 시험 현장에서 되게 많이 힘들었겠구나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맨 처음에 일단은 이런 시행착오로 저도 겪었고요. 이게 안 되겠구나. 그러고 두 번째로 돌아왔던 게 0의 위치를 일단 어떻게든 잡아서 거기 위치에서 한 개 한 개 되도록 좀 잡아볼까? 여기까지 오는데 생각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좀 신선하더라고요. 문제 보면서요. 그래서 그냥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되게 어려웠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물론 쉽게 푸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요. 제 기준에서는 그리고 저희 현재 예비고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 문제 맞닥뜨렸으면은 현장에서 적잖게 되게 많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편견을 좀 기본적인 상식 같은 거나 아니면 우리가 평상시에 익숙해졌던 조건들의 그런 틀을 좀 깨기 위해 만들어낸 아주 독창적인 문제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비율 관계에 찌들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이 문제 봤을 때 이렇게 접근하려고 해서 이게 안 풀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틀에 박혀 있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일단 이 모델과 이 모델 중에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요 fx가 이 식에서는 x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알파라는 식이 될 거고요. 이때 fx는요 x에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알파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일단 식을 먼저 좀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녀석을 좀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고배미분은 안 쓸 거고요. 이거를 좀 전개한 상태에서 식을 쓰게 되면은 이 녀석이 어떻게 되죠? x의 3승에 이거 전개할게요. x의 3승에 그 다음에 x의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x의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x가 될 거고요. 이 녀석도 좀 전개하게 되면은 fx가 x의 3승에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x의 제곱에 더하기 알파 x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제대로 전개한 거 맞죠? 검사 좀 마치겠습니다. x 상승 빼기 x 제곱 빼기 알파 x의 제곱 알파 x 맞고요. 그 다음에 얘도 전개를 하게 되면 x 제곱에 x 마이너스 알파 x의 빼기 알파가 된다라고 해서 x 상승 x 제곱 빼기 알파 x의 제곱 알파 x 맞죠? 자 이제 미분을 때리겠습니다. f 프라임 x가 3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알파 x 빼기 알파가 된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요거 미분 때리면요. f 프라임 x가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알파 x의 알파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자, f 프라임 마이너스 4분의 1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알파 값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이 좀 되게 지저분하네요. 어후,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마이너스 4분의 1 집어넣게 되면요. 16분의 3에 정말 하기 싫네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2분의 1에 그 다음에 2분의 알파입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집어넣게 되면은 2분의 알파가 될 거고요. 빼기 알파가 빼기 4분의 1이 됩니다. 라는 걸 만족하는 알파를 좀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와, 빼기 2분의 알파가 요거 넘기면은 16분의 3 빼기 16분의 8이죠. 마이너스 16분의 5가 되죠. 요거 넘기면은 16분의 5가 되고 빼기 16분의 4가 되니까 요 녀석이 16분의 1이 돼서 알파 값이 마이너스 8분의 1이 됩니다. 라고 나옵니다. 안 되죠. 그쵸? 이 모델 안 됩니다. 왜? 알파가 0보다 커야 되는데 음수가 나왔잖아. 그럼 이 모델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될 거는 요 녀석밖에 없겠네요. 자, 이제 저기다가 마지막 계산을 좀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1 대입할게요. 자, 마이너스 4분의 1, 요거 마이너스 4분의 1 대입하게 되면요. 16분의 3에 2분의 1에 2분의 알파에 알파가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제 계산하겠습니다. 떨리네요. 틀리면 어떡하죠? 이거 계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양변에 16을 좀 곱하게 되면요. 3 플러스 8 플러스 그 다음에 8알파 그 다음에 16알파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24알파가 요거 넘기면은 마이너스 15가 됩니까?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8분의 5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일단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능하네요.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으로 딱 튀어나오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네요. 그럼 우리가 이제 fx라고 딱 세우는 모델이 요 모델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자, fx가 x에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8분의 5가 되겠죠. 다 끝났습니다. 자, f8 구하랍니다. f8 8 곱하기 7 곱하기 8 플러스 8분의 5가 될 거고요. 요 8을 요 괄호 안으로 좀 집어넣겠습니다. 7 곱하기 64 더하기 5가 되겠네요. 그러면 69 곱하기 7이니까 7, 9, 63 6, 7에 42 483 오케이 483이 22번의 정답이 될 겁니다. 자, 답 마지막으로 좀 확인 좀 해보죠. 네, 맞네요. 483 나오는 거 맞습니다. 네, 어때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저희가 겪어봤던 22번 문제랑은 조금 그 틀에서 많이 벗어난 문제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평가원에서 나왔던 문제랑은 또 약간 거기에서 좀 벗어난 문제 중에 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글쎄요, 이런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도록 훈련을 해야 되냐라는 거를 저한테 물어본다면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방법은 그냥 열심히 복습하시고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그냥 있는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그때그때마다 내가 이 문제 상황에 맞춰서 바로바로 꺼내었을 수 있게
체화가 될 정도로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하는 내용들은 하나도 빠지지 말고 무조건 그냥 거기 있는 내용 있는 대로 시간 내에 풀 수 있게 연습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올해 수능이 일단은 이런 스타일대로 나왔으면은 글쎄요, 일단은 지금 대학 이제 원서를 써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어떤 결과가 좀 추려지는지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런 스타일대로 아마 계속 유지가 될지 아니면 내년에 이제 좀 다른 형식으로 바꿔질지는요, 저도 사실상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확실한 건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거겠죠. 네, 그래서 22번까지 푸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복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전국에 계신 수험생분들 오늘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결과 꼭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